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오후 9시 13분입니다. 이제 장이 시작하거나 그다음에 장이 끝날 때는 사실 짧게 분석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하기가 힘든데 이번 동영상은 좀 시간을 할애해서 현재의 코스피 200 지수랑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의 상태를 좀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자, 이게 6개월 봉의 상단선이 한 348 정도 있습니다. 348. 그러니까 2분기 고가 정도의 상단선이 있는 거예요. 상단선이 있다. 요걸 이제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단선이 있으면, 상단선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개인이 매도를 하면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한 규칙은 그런 거예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단선이 유효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매도하면 돼요. 개인이 매도하면 된다고. 개인이 매수하면 그러면 저 상단선은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8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으려면 그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저 상단선에 붙어있는 세력이 개인이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상단선에 붙어있는 세력이 개인이 아니라 외인이나 기관이면 그럼 엄청 센 거잖아요. 저걸 누르고 있는 게 외인과 기관이라면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단선과 하단선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이어도 개인이 매도로 붙으면 들고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개인이 매수로 붙었다. 그러면 그건 뚫기 어렵다고. 자, 7월부터잖아요. 7월부터 9월까지 지금 개인이 6조 7천억을 사고 있잖아. 6조 7천억을 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 붙어있는 게 누구냐고.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348은 뛰어넘기 힘들다고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얼마나 샀는지를 보셔야 돼요. 1월부터 6월까지 한번 보자고요.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이 얼마나 샀을까? 아니, 얼마나 팔았을까요? 주식을 이걸 모니터링 해보시면 심리를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구조잖아, 구조. 1월부터 6월까지는 9조를 매도했다고요. 9.9조니까 약 10조 원 정도를 매도한 거예요. 10조 원 정도를 매도해가지고 이걸 들어 올린 거죠. 근데 여기는 매수하잖아요. 6.7조를 매수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팔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들어 올린 다음에 이걸 팔고 있는 거잖아요. 파니까 안 오르지. 매수할 때는 오르는데,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팔 때는 오르는데, 이제 개인이 팔잖아요. 매수하지 않고 개인이 팔잖아. 그리고 외국인이 팔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사. 그러면 이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348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돈으로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걸 다른 의미로 보면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3조 1000억 남았습니다. 3조 1000억. 그러니까 1월달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3조 1955억 정도라는 거예요. 작년에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16.6조인데 16.6조 중에 3조 1955억을 팔면 상승장이 되는 거냐. 그것도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 정도 금액을 매도해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의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개인이 매도할 때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 반대로 개인이 매수하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봉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98.30. 그러면 348에서 298 사이가 박스인 거죠. 지금 6개월 봉이 만들어 놓은 박스는 298과 348이라는 공간이라고. 이 공간에서 일단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348을 넘으려면 아까 6.7조 있죠? 그거를 다 없애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6개월 봉은 보여드렸고, 다시 3개월 봉으로 왔더니 3개월 봉 고가가 거길 맞고 내려왔잖아요. 예? 거길 맞고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3개월 봉으로 보면 위에 막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맞고 떨어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봉을 바꿔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봉만 봐서는 이게 왜 맞고 떨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얘는 337.95죠. 337.95. 337.99. 지금 이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 위로 가면 하방이 아닌 거예요. 상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까 전봉에서 말씀드렸죠. 348을 넘어가려면 6.7조가 필요해. 예? 6.7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아직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 근데 337.95 위에서 끝나면 하방도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상방으로 갈 에너지가 크지도 않으면서 하방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337.95보다 낮은 상태에서 끝나면 하방이 열리는 거예요. 하방이 열려. 이해하셨죠? 하방이 열린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저가를 깨면 금세 끝나. 예? 317.78인가요? 여길 깨면 그냥 끝나. 예? 여길 깨면 끝나는데 아직 안 깼잖아요. 안 깼다고.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종가가 337.95보다 위에서 끝나느냐 아래에서 끝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사거래일, 금요일, 다음 주 월, 화, 수 4거래일 남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45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345. 예. 거기까지 갔더니 이제 난리 났었죠. 예? 상방이라고 난리치고, 예. 너 때문에 지금 하방을 본 게 후회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근데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그죠? 지금 4일 만에 많이 내려왔어요. 다행히도. 예, 많이 내려왔다. 자, 이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여기 있잖아요. 이 저가가 25.74예요. 맞을 거예요. 네, 74. 네. 자, 이 저가가 다음 분기에 깨지잖아? 그죠? 이 저가가 다음 분기에 깨지면 여기가 목표예요. 여기. 응? 278.34? 39.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81.36.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분기봉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꽂혀서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전략을 짰기 때문에 끝을 봐야 돼요. 자, 일단 요 수치, 요게 6개월 봉의 상단선입니다. 그쵸? 6개월 봉의 상단선이고, 이게 한 348 정도 되고, 얘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2600
2640 정도 돼요. 예? 2640 정도 된다고. 그런데 요 2640을 돌파하려면 얼마 필요하다? 6.7조가 필요하다고요. 예. 이거를 개인이 매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6.7조가 다 포스코거든. 응? 이게 다 포스코잖아요. 그 300만원 간다는 그 종목이잖아. 그러니 300만원 간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팔겠어요? 삼성전자를 팔지? 그러니까 포스코를 안 팔잖아요. 포스코를 계속 담아. 왜냐면 300만원 갈 거거든. 그러니까 개인은 대량으로 현물을 매도하기 어려워요.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도하면 그 돈 가지고 다 포스코가 가서 사고 있어. 포스코 안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걸 사요. 그것도 안 되면 또 LG화학 사고, LG 엔솔 사고, 삼성 SDI 사고, 예. 하다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돈이 빠져나오면 다 배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 현물을 매도할 수 있어요? 매도 못해. 그러면 결국에는 348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2640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논리예요. 근데 요 안에서 움직이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 구간이야. 그죠? 그러니까 348을 안 넘으면 그만이고 337.9 밑으로 안 내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종가가 하락하면서 종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가 어디가 돼? 281이 되는 거예요. 예? 337.95 언더로 가면 목표치가 여기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차피 337.95 언더에서 끝나면 목표치가 281.36이 되는 거잖아요. 여길 가려면 저가를 깨야 돼. 여길 깨든 여길 깨든. 그죠? 현재의 저가를 깨든 전봉의 저가를 깨든 어쨌든 깨는 현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다음 구간도 1구간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저가를 깨면 278.39가 타깃이 된다. 이게 작년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337.95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337.95는 2564.28과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전분기 종가야.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어디까지 내려와 있느냐? 코스피 지수는 2514까지 내려와 있어요. 2514.97. 많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보다. 여기는 50%나 내려왔어. 50%. 2% 내려왔죠? 예? 지금 전분기 종가에서 2% 아래로 내려와 있다고. 2%.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점점 멀어지겠죠. 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564.28, 337.95를 가기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지. 이쪽으로. 왜냐면 일로 갈 수 없으니까. 337.95로 갈 수 없다면 반대로 317.78 쪽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치가 어딘지도 이해하고 보셔야 돼. 근데 계속 오른다 내린다 그것만 보고 일희일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왜냐면 아직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잖아. 지금의 상태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아직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요. 아직 종가까지 봐야 돼. 지금 이렇게 있지만 얼마든지 또 337.95까지 다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월봉인데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게 8월입니다. 네, 저가 깼죠. 그 다음에 종가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종투하고 저투는 내렸고 고투만 안 내렸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고가가 1구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고가를 낮추면 된다고. 하락하고 싶으면 고가를 낮추면 돼요. 고가를 낮추는 게 미션이야. 그러니까 351을 넘지 않으면 하방이에요. 네? 351을 넘지 않으면 하방이라고 매트릭스가 알려줘. 왜? 이게 빨간 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알려주는 걸 안 보기 때문에 복만 보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상방이네. 아, 망했다. 나는 고버스 괜히 샀네. 아, 이 방에 있는 게 내가 잘못이네. 이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올라가도 이거만 안 넘으면 되는 거야, 이거만. 근데 상단선이 여기 있어. 그죠? 요 파란색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있잖아. 요게 343.23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시작했을 때 343.3에서 351 사이가 매도다. 이건 시작할 때 그 동영상 보세요. 이렇게 적혀있어. 예? 근데 만기 전까지는 안 올 거다 그랬어요. 만기 전에 안 온다. 왜냐면 외국인 선물 매도 평단이 341이라 343을 갈 수가 없다. 걔는 손실이다. 그러니까 만기가 끝나면 올 수 있다. 여기잖아요. 여기 딱 정확하게 왔잖아요. 근데 343.3 위로 올라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방이고 하방은 망했고 이제 고버스는 2,300원대도 예상을 해야 되고 지수는 2,800까지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올라가면 그런 해석이 나와요. 사람들이. 내려가면 사라지고. 자, 그런데 지금 요 빨간색 이 선이요. 이 선이 뭐라고 했냐면 상승 추세선이라고 불러요. 얘가 주선이에요. 주선. 가장 중요한 선. 예? 여기선 T5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5 하단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갈 때는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예요. 근데 꺾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8월에 상승 추세가 끝났어. 종료됐다고요. 7월까지만 상승 추세고, 예. 8월부터는 상승 추세가 아니야. 하락 추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거지. 예?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것과 하락 추세라는 건 다른 개념인 거예요. 다른 개념. 근데 이번 달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다? 이제 완전히 꺾였어. 그죠? 완전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망한 거야. 망한 거라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망한 거라고요, 이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휘어지면 하방을 봐야 돼요. 이렇게 휘어지면 하방을 본다고. 근데 이 빨간 선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위에서 파란 선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내려와요. 요렇게 한 세트야.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가정하에 여길 공략하는 거죠.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초에 343에서 351 사이가 매도하기 좋은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근데 보통 올라갈 때는 하단선을 찍어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 찍는 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예. 요 자리가 얼마라 그랬죠? 331.64예요. 그래서 325.74에서 331.64라는 공간이 매수자가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린 거죠. 응?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325.74와 331.64 공간과 343.3과 351의 공간이 왜 구분되는지는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 복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가 매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매수다. 근데 이 상황에서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예?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자, 이게 9월 시작이고 이게 9월 말이에요. 얘가 초고. 그러면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라고 했을 때 먼저 상단선으로 가. 먼저 하단선으로 가. 그러면 먼저 하단선으로 간 상태에서는 상단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여유가 있다고. 왜? 하단선을 찍었지만 충분한 반등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상단선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단선을 찍었다. 그럼 얘도 하단선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상단선에 도달한 시간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시간은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하단선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안 된다고. 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선에 온 시간이 지금 여기야, 여기. 이쯤에 왔어. 그럼 상단선까지는 이만큼을 가야 되는데 시간은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이것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하단선을 안 찍었어요. 지금 하단선 안 찍었어. 네? 그리고 시간은 지금 한 이 정도 왔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왔어요. 근데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야. 네? 지금 여기가 중앙이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여기 상단선을 아니지. 이렇게 상단선을 찍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상단선을 찍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하단선을 간다. 331.64 아래로 간다고 해도 여길 찍고 상단선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4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럼 4거래일 중에 1거래일은 하단선을 찍어야 되잖아요. 331.64까지 가야 된다고. 요거 찍는데 하루 걸려. 그럼 남은 3일 동안에 얼마까지 가야 돼요? 상단선이 얼마예요? 343까지 가야 돼요. 지금 얼마인데? 331.64인데. 그럼 이게 몇 포예요? 예, 12포예요. 12포. 가능하겠어요? 3거래일 동안 12포를 올려야 돼. 예, 문제는 이 숫자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걸 볼 게 아니지? 이걸 봐야죠. 자, 보시면 지금 요 8월 18일? 8월 18일 이후로 보세요. 9,400억 매도, 8,800억 매도, 3,600억 매도, 1조 1,480억 매도. 사거래일 동안 얼마인 거예요? 사거래일 동안 선물 매도한 금액을 보세요. 엄청나. 이거 다 환매해야 돼요. 343으로 다시 가려면 이거 다 환매해야 된다고. 근데 이 돈이 엄청나다고요. 1조 7천억. 자,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343 위로 다시 가려면 3거래일 동안 다시 1조 7천억을 다 매수해야 돼.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상방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하단선에 도달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지. 마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단선에 도달하는 게 하단선을 찍고 상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기서 마감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봉이 이제 이게 현재 봉이잖아요. 현재 봉. 근데 다음 봉 되면 고 1, 저 0, 종 0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봉은 고 1, 저 0, 종 1이니까 지금 종가는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만 내려가면 11월은 신경 쓸 필요 없어. 10월만 내려가면 돼. 그죠?
10월에 종가를 내려가게 만들어 놓으면 11월은 상관없다는 거고, 고가는 이번 달만 내려가면 11월 달까지 상관없어요. 1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가는 여기도 0이고 11월도 0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저가를 깨야 돼. 예? 저가를 깨야 된다고요. 저가를. 그 이야기는 요 다음 달 시작했을 때 저가 붕괴가 쉬워야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가 붕괴가 쉽다는 게 종가가 저가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 달에 저가 깨기가 쉬워요. 예? 그래야 다음 달이 됐을 때 저가를 깨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종가가 저가인 상태는 최적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4거래일 동안 종가가 저가 쪽에 가깝게 마무리한다라는 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 다음 달에 저가를 깨고 싶다요. 다음 달에 저가를 깨고 싶다. 이 메시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다음 달에 저가를 깨고 싶은 거다. 이대로 끝나거나 이대로보다 더 낮게 끝난다는 거는 저가를 깨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계속 하락하겠다라는 의지를 내포합니다. 이게 매트릭스가 알려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가 열리겠죠. 예, 이렇게 아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위는 닫아요. 위는 닫잖아.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닫는다고. 근데 아래는 열어. 예? 그러니까 얘는 하락하고 싶은 거죠. 얘는 하락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끝나면 이제 하단선 없이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네. 이렇게 미래의 상황을 현재 상태에서도 딱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지금 이 봉 상태면 미래가 어떻게 생겨 있지라는 걸 그냥 딱 버튼만 딱 눌러서 딱 체크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툴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주봉을 보겠습니다. 이주봉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 다 지우고. 이주봉에서 중요한 건 다른 건 없어요. 저가. 저가가 얼마냐? 330.87. 예.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예. 330.87. 한 2.x 정도만 내리면 돼요. 2.x만 내리면 돼. 자, 다음에 종가. 종가 여기에요. 종가 336.40. 이거 지금 아시안 세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뷰를 써보고 싶으시면 예, 이걸 신청하세요. 그 아시안 세일 할 때 저렴하게. 자, 보세요. 이걸 알고 있으면 오, 그래도 좀 재밌어요. 자, 여기 봐요. 이걸 잘 보세요. 여기 다 0구간이지. 고 0, 저 0, 종 0이잖아요. 그럼 이건 상승하기 좋거든. 그래서 고가를 넘었잖아요. 고가는 위로 갔어. 근데 종가는 하락하면 횡보해. 저가도 여길 깨면 횡보합니다. 근데 그 뒤로 싹 다 3개가 1구간이야. 무슨 뜻이에요? 이번 봉, 그러니까 내일까지 336.40을 못 가면, 예? 40을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예? 336.40을 못 가면 어떻게 된다? 요 3개 봉이 다 하락 구간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2주봉이야. 예? 얘가 2주봉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개가 한 달이야. 예? 1개면 보름이고. 그럼 지금 무슨 뜻이에요? 3개면 1.5개월이야. 자, 3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까지야? 여기까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간적으로 언제인지를 보세요. 10월 23일이잖아. 예? 11월 5일까지예요. 응? 11월 5일까지. 하방이라니.
이해되셨죠? 예? 11월 5일까지 하방이라고. 그러니까 10월달 한 달이 통으로 하방이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면. 예? 여기서 하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 저가를 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330.87을 깨잖아. 예? 87을 깨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이렇게 깬다고 쳐요. 이렇게 깼어. 그리고 이제 내일 이렇게 마감해요. 330.87 아래로 마감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봉에서 저가를 깨면 어떻게 돼요? 최저가 모드야. 저가 투자 심리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 그럼 여기가 깨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난달 저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일은 330.87만 깨면 돼. 예? 내일은 330.87만 깨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깨면 돼. 깨면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깰 수 있는 거죠. 왜냐면 3거래일이 남았으니까. 그럼 3거래일 안에 금요일 내일 저가를 붕괴하면 내일 330.87을 깨고 3거래일 안에 330.87을 깬 봉의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나오니까 이번 달 저가도 깨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번 달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가 저가지. 3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월봉은 완전히 하방 형태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핵심이라고. 이걸 머리에 담아두시라고요. 예? 자, 330.87을 깨면 예, 상방은 죽는 거예요. 죽는다. 그죠? 336.40 위로 가야 상방이 살아나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 내리고 있고, 예, 국내 증시 안 좋아요. 야간 선물도 지금 0.48%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주봉 안 깼죠? 코스피는 깼어. 예? 코스피는 깼어요. 참고하세요. 코스피는 이미 깨졌다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 어머, 깨졌네? 할 얘기 없죠. 깨졌으니까 할 얘기 없잖아. 근데 지금 저가 투자 심수 내려갔죠? 이게 여기까지예요. 10월 10일자 주봉까지. 하나, 둘, 셋, 넷은 하락합니다. 하나, 둘, 셋, 넷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하나, 둘, 셋, 넷. 저가 투자 심리도는 10월 10일자 주봉까지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주봉도 10월 10일까지, 재수 좋으면 이 주봉은 11월 5일, 8일? 11월 5일까지. 하방에 유리한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자, 3일봉도 깨졌죠. 3일봉도 깨졌고, 다음 봉에서 한 번만 더 깨면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11월 7일까지.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금 상태를 잘 보세요. 10월달은 하락하기 유리하게 계속 만들고 있죠. 예? 9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10월은 하락하기 좋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주봉, 주봉, 3일봉, 어쨌든 하락하기 좋은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뭐만 하면 돼? 분기봉 저가만 깨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 분기봉 저가만 깨면 된다고. 지금 이 싸움은 분기봉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기봉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전분기 저가를 깨든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 저가를 깨든 저가를 깨면 돼요. 저가를 깨면 이제 아래가 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 작년 저점까지.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격, 그죠? 가격, 시간, 그 다음에 봉 간의 관계. 3일봉, 그 다음에 주봉, 이주봉, 월봉, 분기봉, 반기봉 이렇게 싹 훑어서 서로가 어떤 관계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켜야 되고 하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붕괴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봉을 잘게 쪼갰을 때 각각의 봉이 어느 구간을 움직이려고 만들어져 있고 어디로 가면 상방에 유리하고 어디로 가면 하방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내일 만약에 오늘 저가를 깬다. 그럼 내일도 매수는 없는 거예요. 내일도 매수는 없는 거야. 그럼 내일 이제 챙겨 보셔야 될 거는 이주봉의 저가를 깨느냐, 코스피 200 지수가 이주봉의 저가를 깨느냐. 코스피 200 지수가 이주봉의 저가를 깨려고 내려간다면 결국 336으로는 오지 않을 테니까 저가도 깨지고 종가는 하락하는 최상의 상태로 마감을 하겠죠. 그럼 뭐 다음 주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아래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고버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희망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이 논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예? 논리를 이해하고 보셔야 이런 의도로 봉을 그리는 거고 이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없으시면 이제 오르면 상방이고 내리면 하방이고 계속 이제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소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봉을 분석하는 방법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해석하다 보면 뭐 틀릴 때도 많이 나오고 맞을 때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맨날 틀리는 게 아니야. 맞을 때도 있어요. 자, 요걸 보셨죠? 자, EWI 볼게요. EWI. 자, EWI 종가 밑에 있죠? 보이세요? EWI 월봉 종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스피 200 지수 고평가됐다 그랬잖아. 얘 밑에 있잖아. 얘 위에 있었거든. 예? 얘 위에 있었다고요. 여기 위에 있었잖아. 근데 이제 내려온 거잖아. 예? 얘 밑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키 맞추기 한 거잖아.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미 얘는 알고 있었잖아요. 예, 알고 있었다고. 코로? 얘는 지금 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얘는 분기봉 저가를 깼다니까. 예? 분기봉 저가를 깼다고요. 그럼 얘가 우리나라 증시의 3X인데 3X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얘는 지금 3X인데 여길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가 위로는 못 가는 거예요. 어쨌든 위로 갈 힘보다는 이쪽으로 갈 힘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그럼 얘가 지수가 죽을 때까지 횡보해가지고 빠지는 방법이 있고, 주가가 내려서 빠지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어쨌든 코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미국에 상장된 상품이지만 국내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지금 종가 하락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분기봉이 죽는다는 얘기고, 분기봉이 죽으면 어쨌든 이제 상승세는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EWY나 코르를 같이 본 거죠. 이거 보라고 하신 분은 따로 계세요. 제가 이걸 알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다른 거 볼 거는 없어요. 다른 거 볼 건 없고, 최근에 자금 흐름 보면 이게 선물인데 외국인이 지금 매도로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매수로 3조 들어왔다가 지금 매도로 이게 지금 1조, 2조, 3조 똑같이 3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3조 들어오고 3조가 나간 거야.
야, 이렇게 자금을 움직이면 솔직히 쌍욕 나오죠. 예? 쌍욕 나오는 거지.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올릴 거면 올리고 내릴 거면 내리지. 예? 왜 이렇게 큰 돈을 샀다 팔았다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면.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기관이, 증권이 여기 2조 땡겼잖아요. 예? 여기 2조 땡긴 거 보이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6천억 던졌습니다. 예? 6천억 던졌어요. 아직 더 있어. 얘네 지금 땡긴 거 2조 넘어. 그죠? 이렇게 요 구간에 땡긴 게 2조 원이 넘는다고. 근데 지금 여기 3천억 던졌고, 여기 6천억 던져서 아직 1조도 안 던졌대요. 그러니까 던져야 될 게 1조도 더 남았어요. 응? 외국인은 안 샀어. 이렇게 미친 듯이 살 때 외국인은 사지 않았다고요. 외국인은 팔기만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개인이 사고 있죠. 거꾸로 가잖아요. 이게 2021년도 8월 달에 실제로 자금을 이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한 기억이 있어서. 예. 3일 동안에 선물 3조 원 구조 사고 증권이 현물을 1.8조 원 샀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비슷한 세력이면 똑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본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사거래일이 남았잖아요. 사거래일 동안 일단 내일은 336을 넘느냐 아니면 330.85였나요? 330.85 이주봉 저가 330.87 예? 그러니까 내일 336.40으로 가느냐 330.87로 가느냐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330.87로 가면 저는 지난달 저가 깨는 것까지는 예,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 될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분기봉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분기봉. 자, 다우의 분기봉을 볼게요. 다우의 분기봉. 지금 거의 십자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범위 안에 있어요. 십자, 여기. 그지?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금 분기봉 하락했죠? 예? 분기봉 하락했잖아요. 우리만 하락한 게 아니야. 예. 지금 미장도 하락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스닥이 더 내리면 분기봉을 하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삭스도 지금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죠? 예? 다 하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보시면 예, 홍콩 분기 하락했고, 예. 요거 상해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봉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상해, 항생,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S&P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S&P도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분기봉 종가 회복 못하면 우리나라 증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다 안 좋은 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방을 외칠 만한 환경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연말까지 뭐 3천 가구 뭐 청사진 그려놨는데 어쩌면 작년 저점 깨고 작살나는 상황을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일봉만 보고 제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